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두렵고 많이 무서우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복난 선생님 컨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트랑 펜 챙기셨죠? 안 챙겼으면 지금 영상 멈추고 챙기세요. 우리 사이버머니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 돈패밀리 분들 중에 혹시 오늘 새벽에 잠 안 자고 연준 의사록 읽고 계셨던 분들 계신가요? 12월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었던 FOMC 미팅 의사록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공개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예견하고 있던 내용이라 시장에 선반영되었다는 인식이 많았지만 모든 자산시장이 충격을 받은 상태로 보입니다. 우리 돈패밀리 여러분들은 며칠간 제가 아침 라이브 방송 통해서 FOMC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 미리 계속 말씀드렸고 리스크 관리 신경 써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증시의 모든 섹터 들이 크고 작은 하락세를 보였고 기술주가 제일 크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다우존스는 36,800포인트에서 무려 400포인트나 빠졌네요. 비트코인 또한 이 악재를 비껴나가지 못했습니다. 5.2%가 빠졌고요. 그럼 오늘 회의에서 대체 어떤 이야기가 오갔길래 시장이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지 살펴볼까요? 아침 브리핑에서 자세히 다뤄놨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아침 라이브 방송 시청해주시고요. 아침에 다뤘던 내용 중 추가적인 질문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이해가 잘 안 간다 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준이 자기 자산을 축소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하시나요? 페드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연준 자산 트렌드입니다. 2021년 12월 27일 기준으로 8.8조 달러의 자산을 갖고 있었는데요. 8.8조 원 아니고요. 8.8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1경의 자산이에요. 와, 이놈들 그동안 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풀어 제낀 거야 하고 계신가요? 이걸 지금 알고 계신 분들 없겠죠? 21년만 떼어서 봐도 정말 많은 돈을 풀어 제꼈습니다. 그럼 테이퍼링하고 대차 대조표 축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의 규모를 점점 줄여가는 건데요. 대차 대조표 축소는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긴축으로 아예 노선을 바꿔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쉽게 말해서요. 시장에 돈이 돌아다니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연준이 테이퍼링을 통해 채권 매입을 중단한다 해도 만기 채권에 다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대차 대조표는 변함이 없게 되는데요. 근데 이 재투자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대차 대조표 축소입니다. 2017년에 한번 시행했었던 대차 대조표 축소는 아주 느린 속도로 진행했었습니다. 보시면 자산이 4.5조 달러에서 4.4조 달러로 얼마 줄어들지 않았었죠. 때문에 증시에도 큰 충격이 없이 넘어갔습니다. 12월 연준 회의 시 대부분의 위원들의 의견이 대차 대조표 축소가 타당하고 2017년 했을 때보다 얼마나 빨리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건 앞으로의 흐름이 될 텐데요. 과연 2022년 크립토의 시장은 어떻게 올라갈까요? 미국 연준이 FOMC에서 당초 예상보다 빠른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시사함에 따라 자산시장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S&P 500은 하락했고 S&P 500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빅스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달러 인덱스에서 아직 즉각적인 반응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말에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형성한 달러 인덱스는 작년 1월에 89의 바닥을 형성했습니다. 그 이후로 5월 말에 쌍바닥을 형성한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현재 95와 96 사이에 박스권에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연준이 지속적으로 매파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면 어느 시점에는 달러 인덱스가 96을 깨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게 되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기에 달러 인덱스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 연준이 경고하는 지금 상황 속에서 2022년 크립토 시장은 희망이 전혀 없는 걸까요? 2015년 12월 18일에 올라온 이 기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달러 인덱스가 98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제로금리 시대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제로금리의 종료는 미국 경제가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회복세에서 진입했다는 신호탄이자 전세계 자산 흐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점에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기사만 보면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98을 돌파한 달러 인덱스가 앞으로 더 많이 오르고 그에 따라 비트코인도 급락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예측도 가능한데요. 그럼 다 팔고 도망쳐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하지만 저 기사가 올라온 시점이 달러 인덱스의 최고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달러 인덱스는 1년 가까이 하락을 이어갔는데요.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2015년 12월 말 이후로
비트코인은 약 2년 동안 4,650%가 상승했습니다. 어떤가요? 그렇다고 해서 저 당시에 당장 비트코인의 급등이 나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파도만 보지 말고 파도를 움직이는 바람을 볼 줄 알아야 하며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줄 알아야 한다. 2년이라는 숲 속에서 비트코인은 4,650%가 상승했지만 12월 말 당시 숲이 아닌 나무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15년 12월 19일 이후로 비트코인은 한 달 만에 약 25%가 하락했습니다. 저 상황에서 2년 후에 비트코인이 수천 %가 오를 거라고 자신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달러 인덱스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저때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100명 중 99명은 다 팔고 도망갔겠죠. 물론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비슷하면서도 또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몇십 %의 하락이 무서워서 수백 수천 %를 벌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월 4일의 영상 자료입니다. 이때 제가 12월 4일에 아랫꼬리가 닿은 42,800달러를 리테스트하는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20포인트 이하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이 안 난다? 다시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FOMC로 유발된 이번 하락으로 비트코인은 결국 42,800달러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제가 예상한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는 15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추가 하락이 발생한다면 크립토 공포 지수는 지난 6, 7월에 저점인 10포인트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신가요? 공포가 느껴지시나요? 하락하는 장에서 마냥 즐거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시장의 상황과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2022년 크립토 시장의 전망이 어둡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당장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요, 당장의 시장의 상황이 아무리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해도 2022년의 크립토 시장이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판단이 내려진다면 지금의 공포를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어떤 투자도 자신의 판단을 100%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모든 성공적인 투자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현금 포지션을 일정량 이상 항상 유지하며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최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배제시키고 데이터를 기반한 팩트 분석으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데이터들을 크립토 분석 팀원들과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빠르고 신속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내일 당장 또다시 무너진다고 해도 여러분들 곁에 끝까지 남아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연출된다면 당장 라이브 방송이던 브리핑이던 상시로 나갈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